네, 안녕하세요. 대학 개최 SW 입문 개최는 15분 반 2주의 조장인 김범수입니다. 발표를 맡게 됐고요. 먼저 저희 앱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테이터스는 상태란 뜻인데 저희가 1인 맞춤 건강 앱이기 때문에 각 질병에 맞춰서 이렇게 식단이 필요한 재료들을 고지해 줌으로써 상태라는 의미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목차로는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앱을 만든 이유와 이 앱의 구성 요소들은 이 절차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인데요. 먼저 사용자 스토리입니다.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써본 건데요. 안성 치통과 복통이 있어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1인 가구로 자취 중이고 본가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에는 마트가 있고 집에는 조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저희 어플, 즉 스테이터스 어플에 자주 겪는 통증과 수술 받을 경험 등을 기록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질병에 식습관이 안 좋게 바뀔까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AIOU라는 관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활동, 환경, 상호작용, 3월 사용자의 경과의 첫 이니셜을 따서 관찰법을 붙인 건데요. 첫 번째, 몸이 안 좋아지거나 식단 조절을 또는 식단의 변화가 필요해지는 게 활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했듯이 언제든지 어플 사용과 조리 및 재료 구입이 가능한 시설이 거주하고 있다는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식단을 추천, 그리고 기호에 맞춰서 스펙까지 식단을 제공하는 이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앓고 있는 질병이나 수술 경험 같은 걸 아까 저희 어플이나 그런 곳에 정보를 미리 등록해서 후에 어플을 사용했을 때 식단 및 추천 음식의 정보를 제공할 때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1인분 갖고 있며 치통을 자주 갖고 있다는 두 번째는 문제 정의하기인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페르소나, 즉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먼저 보면 이름은 김건강으로 나이는 21살, 성별은 남자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계획적인 성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계획적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할 때 즉각적인 식단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싶고 행동 강령으로선 웬만한 건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외부의 도움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과 대처를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취미는 운동 및 독서인데 쉴 때는 집에서 쉬고 취미 활동은 주로 밖에서 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문제 정리학에서 엔돌 그래프, 그러니까 문제 축소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래프는 엔돌 그래프라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뉘어진 그래프죠. 만약에 갑자기 치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단 변화와 식이요법이 필요한데 이때 A 선택지는 저희 어플을 사용해서 정보를 찾는 거고요. 이랬을 때는 원하는 해답을 얻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는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진료를 받는 건데 비용이 A보다는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병원이기 때문에 어플 사용해서 재료를 얻는 것보다는 병원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통증이 줄어들고 약의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여러 시스템과 약국의 약은 아무리 그래도 식재료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약국에서 본인이 항염증제 및 소염제를 사서 복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병원에 가지 않고 어플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의견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아이디어 내기 파트예요. 저희가 앱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이 앱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스캠퍼라는 걸 쓰게 됐어요. 이 스캠퍼는 그것도 똑같이 각 이니셜을 따서 스캠퍼라고 부릅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저희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이 만들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대치, S입니다. 무슨 곳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는 거죠.
병원이나 약국 가는 것 대신에 저희 앱을 사용해서 재료랑 식단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합인데 A와 B를 합친다면 식품의 영양 성분을 알고 질병과의 관련성을 안다면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식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응용 A 원리를 다른 곳에 적용해 볼까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게나 영화 예약할 때 정보 선별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써서 굉장히 비슷한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변경학습 주소 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크기 변경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사람의 정보나 질병 같은 거는 지도 문서로 되어 있고요. 보통 라벨 같은 걸로 붙어 있는 영양 성분도 저희는 지금 핸드폰 안에 전부 다 정보로 저장되기 때문에 크기 변경에 맞다고 생각하여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 사용인데요. 이거는 A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볼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영양 성분도 표시되고 질병에 관한 정보도 나와 있고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영양소,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만 추가한다면 교육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구성인데 A에 대한 전제를 재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통에 걸렸을 때 먹는 음식을 거꾸로 먼저 먹어준다면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재구성이라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입니다. 먼저 화면 구조도예요.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고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먼저 설명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잠금이 해제돼서 다음 화면인 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홈 화면은 표시된 각 통증이 있는데 통증 화면에 있는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가 나와요. 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랑 식단 조절법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정보가 다시 필요하다면 하단에 있는 홈 화면을 눌러서 다시 다른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로그인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스테이터스라고 적혀 있는 아이들이 입력해서 보면 여기 보이는 홈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4개의 대표적인 질병이죠. 이것도 선별하는 건데 추후에 진짜로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질병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이제 두통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요리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옵니다.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피통, 복통, 통통에 관한 걸 눌렀을 때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반드시 병원 방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저희가 권고하냐면 저희는 언제까지나 식단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요리와 또 조금 더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진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역할을 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래도 여기도 홈 화면에 보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라고 느낌표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은 앱젠 영상입니다. 이거는 다른 파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